각하, 그분을 구속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전두환 대통령은 재떨이를 그의 얼굴에 던지며 당장 나가 이 새끼야 라고 하는데, 이 말을 한 인물은 50의 1등 공신 허삼수. 그는 왜 이런 말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전두환의 충신 허삼수, 그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허삼수의 유년 시절. 허삼수는 1936년 경상남도 부산부 수정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부모가 강제징용을 당하여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허삼수는 10살까지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해방 후 부산으로 귀국한 허삼수는 한국말이 서툴러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지요. 그리고 허삼수의 집안은 가난하였기 때문에 그는 귀국한 뒤에도 바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가업을 도와야 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한 탓에 허삼수는 일찍 철이 들었고 공부를 통해 출세를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결과 부산의 명문고등학교인 부산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허삼수는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데 자유당의 부정부패를 보며 불만을 많이 품고 있었고, 박정희의 군사혁명을 보고 자신의 꿈을 정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군인이 되어야 한다. 이때부터 허삼수는 자신의 꿈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결국 1957년 육사 17기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평생 친구인 허화평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둘은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허화평의 경우 워낙 왕성한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5공화국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화평을 육사 17기의 리더라고 생각하지만, 육사 동기들의 증언에 따르면 허삼수가 리더였다고 합니다. 허삼수는 동기들을 이끄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수양도 소홀하지 않아 육사 시절에는 공부와 유도밖에 몰랐습니다. 그는 1년간 유도복을 5벌이나 바꾸는 맹연습을 하였고,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2단을 딴 데 성공했죠. 1961년 육사를 졸업한 허삼수는 휴전선 관측소 관리장교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특별한 일을 했는데, 그것은 한글을 모르는 사병들을 모아 글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부대로 편지들이 날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편지를 쓰다니 소대장님 감사합니다. 부모들이 보낸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허삼수는 이후 방첩대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권력의 핵심 인사를 만나게 됩니다. 허삼수의 도약. 그는 바로 윤필용 장군이었습니다. 윤필용은 영관장교 시절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던 인물로 군대 내 핵심 권력 인물에 해당하였습니다. 윤필용 장군은 유능한 허삼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그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그 결과 허삼수는 월남전 방첩장교로 파견이 됩니다. 허삼수는 이곳에서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였기에 상관들은 그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월남전에서 미국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도 부정부패로 망해가는 남베트남을 보며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 교훈은 부패가 나라를 망친다는 것이었고, 이 일을 계기로 허삼수는 부패한 정치인들을 극도로 혐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트남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도중 보안부대장인 김복동을 만나게 되는데, 김복동은 그의 능력을 보고 이런 말을 하며 국내의 보안사령부로 전출을 지시하게 됩니다. 유능한 요원을 한자리에 묵혀두면 상관은 편하지만 국가적으로 손해다. 이로 인해 보안사령부에서 근무하게 된 허삼수는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허삼수의 전성기. 그 사람은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전두환은 1979년 3월 보안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당시 허삼수는 보안사령부 인사처장을 맡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허삼수는 육사 동기인 허화평과도 만나게 됩니다. 한편 1973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한 12.6 사태가 발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핵심 권력 자리인 대통령 경호실과 중앙정보부 자리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 되어 권력의 핵심이 되었지요.
이 당시 허삼수를 신뢰하던 전두환은 합수부 총무국장에 그를 앉혀 조직을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73년 12월 12일 전두환은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허삼수에게 정승화 총장의 연행이란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12.12 쿠데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무조건 성공해야 했던 임무였기에 전두환은 한화회 내에서도 가장 실력이 있는 사람인 허삼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었죠. 결국 허삼수는 정승화 총장 연행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고 그로 인해 12.12 쿠데타는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군권을 모두 장악한 전두환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결국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이때 허삼수는 전두환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청와대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삼수는 전두환의 최측근인 사정수석 비서관에 임명이 됩니다. 사실 전두환 정권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정부였기 때문에 그 정통성이 약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정의구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권을 안정화시키기로 합니다. 월남 전쟁에서 부패가 나라를 망친다는 교훈을 얻은 허삼수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가 펼친 정책은 부정축제자의 재산 환수, 삼청교육대, 과외 금지 조치가 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부터 1981년 1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의 불순분자 및 범죄자를 뿌리 뽑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적법한 절차와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의 범죄율을 낮추는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12.12 쿠데타 성공과 전두환 정권을 안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허삼수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전두환에게 버림받게 되는데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장영자 사건. 사건의 시작은 1982년 5월 8일에 일어난 장영자 이철이 금융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라 불렸고 피해액만 7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부도를 맞고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꼈었죠. 여기에 국민을 더욱 허탈하게 한 것은 장영자의 인맥으로 그녀는 이순자 여사의 작은아버지인 이규광의 처제였습니다. 허삼수는 이로 인해 오 공화국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전두환 대통령에게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친인척 비위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대통령 친인척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규광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전두환은 크게 화를 내며 잿더리를 허삼수의 얼굴에 던지고 당장 나가라 이 새끼야라며 소리를 지르지요. 자신의 부하가 자신의 친인척을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구속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를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여론의 압박이 너무 거세졌고 결국 전두환 대통령은 이규광을 구속하게 됩니다.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바른 이야기를 했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허삼수의 인생에 시련이 들이닥치는데 과연 허삼수는 이 시련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허삼수의 몰락. 장영자 사건으로 이규광을 구속한 전두환 대통령은 아무리 자신이 아끼는 부하이긴 하지만 허삼수를 가만히 두면 결국 자신의 자리까지 위험해질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두환은 점점 허삼수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1982년 12월 허삼수는 청와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 허삼수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배나 다름이 없었죠. 허삼수는 5년간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학자들과 교류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며 학문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가 막을 내리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자 전두환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이 기회를 이용해 허삼수는 국내에 귀국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과연 그 도전은 무엇일까요? 국회의원 허삼수. 1988년 오 공화국이 막을 내린 뒤 허삼수는 귀국하였습니다. 그는 제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부산 동구에 출마하였고 상대 후보는 통일민주당의 노무현이었습니다. 노무현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은 김영삼은
유세장에서 강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허삼수 후보는 반란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물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뜨거운 민주화 바람 속에서 승리는 노무현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치 지형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1990년 김영삼은 노태우, 김종필과 함께 3당 합당을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은 합당에 반대하며 김영삼과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두 사람의 재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구도가 완전히 달라져 노무현은 민주당 후보로, 허삼수는 민자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부산에서 압승이 절실했던 김영삼은 특히 이 지역구에 주목하며 유권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허삼수 씨는 충직한 군인입니다. 그를 뽑아주시면 제가 잘 쓰겠습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여권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허삼수는 결국 승리하며 지난 패배를 되갚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3년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면서 50 청산을 본격화하였고 1996년 허삼수는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삼수는 그의 제15대 총선에서 옥중 출마를 시도했지만 부산고 후배인 신한국당 정의화에게 패하며 낙선했습니다. 그 후 허삼수는 감옥에서 1997년을 맞이하였고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이루어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은 허삼수, 그는 다시 정계로 복귀를 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까요? 허삼수의 말년. 석방 이후 허삼수는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그는 대신 국제장애인협회 이사장에 취임해 장애인 지원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평생 친구 허화평이 보수 농객으로 활동을 이어간 것과 달리 허삼수는 그 어떤 정치적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 언론 앞에 거의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허삼수의 인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에서 정승화를 체포하고 권력을 얻은 허삼수, 그리고 삼청교육대 운영과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던 허삼수. 여러분들은 허삼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부정부패를 없애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을 했던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한국 현대사의 숨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